아저씨, 저 배고파요.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한국말을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거 우리 아빠인데? 깡마른 여자아이가 또박또박한 한국말로 말한다. 새까만 눈동자가 강태환의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본다. 화면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다. 강태환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진다. 쨍그랑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진다. 심장이 멎는 것 같다. 뭐라고? 아이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작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콕 찍으며 다시 한번 말한다. 아빠. 강태환은 벌떡 일어난다. 의자가 뒤로 넘어간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다. 아니, 7년 전 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후 처음이다. 야, 이 꼬마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목소리가 떨린다. 아이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친다. 그때 한 여자가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는다. 죄송해요. 여자는 서툰 한국말로 사과하며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사라진다. 강태환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 동남아의 후텁지근한 공기, 코를 찌르는 쓰레기 냄새, 기름 냄새.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한마디로 가득하다. 아빠, 내 아들 사진을 보고 아빠라고 했다.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어컨이 고장난 최고급 세단 뒷좌석. 강태환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미간을 찌푸린다. 빌어먹을 날씨. 하필이면 왜 이런 곳에 공장을 지어서. 태성물산 회장으로서 그는 이 나라가 싫다. 아니, 증오한다. 7년 전 유일한 아들 민우가 봉사활동을 왔다가 교통사고로 실종된 곳.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현지 경찰은 강에 빠졌을 거라며 수색을 일찍 중단했다. 돈을 더 쥐어줘도 소용없었다. 결국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사진만 놓고 장례식을 치렀다. 아내 수키는 아직도 아들 방을 그대로 두고 있다. 민우가 입던 옷, 신던 신발, 읽던 책. 매일 밤 그 방에 들어가 아들 옷을 안고 온다. 정신과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곧 수리기사가 올 겁니다. 조수석의 현지 직원이 미안한 듯 말한다. 고지 언제야? 내가 여기서 쪄 죽으라고? 강태환은 차 문을 박차고 나온다. 주변은 온통 낡은 건물과 비좁은 골목들이다. 빈민가다. 배는 고프다. 아침을 거르고 나왔다. 요즘 입맛이 없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혈압약도 먹어야 하는데. 회장님, 저기 노천 식당이라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뭘 먹어. 배탈 나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강태환은 먼지 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볶음밥을 시킨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볶음밥이 나온다. 입맛은 없지만 억지로 한술 뜬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다. 화면 속에서 아들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다. 30대 초반 사고 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다. 두 술째 뜨려는데 시야 한쪽에 작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5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애다. 비쩍 말랐고 옷은 너덜너덜하다. 새까만 눈이 그의 밥그릇을 뚫어져라 본다. 저리 가. 어딜 감히. 강태환이 손을 휘젓는다.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는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와 테이블 위 핸드폰을 본다. 그리고 작은 손가락으로 화면 속 민우를 콕 찍는다. 강태환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한 한국말로 말한다. 아빠. 호텔로 돌아온 밤. 강태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잠이 오지 않는다.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아빠, 미쳤나? 어떻게 한국말을 할까? 왜 내 아들 사진을 보고 아빠라고 할까?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건다. 밤 11시. 한국은 새벽 2시쯤 될 것이다. 여보, 나야. 어머, 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수키의 목소리가 잠결에서 나온다. 아니, 그냥 잠이 안 와서. 거기 날씨 덥다며? 몸 괜찮아? 응, 괜찮아. 강태환은 말을 꺼내려다가 멈춘다. 오늘 어떤 계집애가 민우 사진 보고 아빠라고 불렀다고? 미쳤다고 할 것이다. 왜? 할 말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에그, 이 양반이. 나이 먹더니 감성 풍부해졌네. 어서 자.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는다. 강태환은 한숨을 쉰다. 말하지 않기를 잘했다. 하지만 잠은 더더욱 오지 않는다. 민우 사진을 다시 본다. 7년 전 그 아이. 아니, 이제는 37이 됐어야 할 내 아들. 민우야, 넌 정말 죽은 거냐?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강태환은 이를 악문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싹튼다. 다음 날 아침, 강태환은 비서 김 과장을 부른다. 김 과장, 어제 그 식당 위치 기억하나? 네. 아, 그 노천 식당 말씀이십니까? 거기 다시 가자. 회장님, 오늘 일정이 빡빡합니다. 공장 시찰하시고 오후에는 현지 바이어 미팅이. 다 취소해. 아니면 미뤄. 하지만 내가 취소하래. 강태환의 목소리가 커진다. 김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회장님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보기 드문 일이다. 차는 다시 그 빈민가로 향한다. 식당은 어제와 똑같다. 더럽고 낡고 쩐내가 난다. 하지만 그 아이는 보이지 않는다. 강태환은 식당 주인에게 묻는다. 김 과장이 통역한다. 어제 여기 어린 여자애 왔었죠? 그 애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식당 주인이 고개를 젓는다. 모른다는 표정이다. 저기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손을 든다. 그의 시탄의 집에 아닌가? 저기 골목 끝에 살아요. 김 과장이 통역해준다. 강태환은 벌떡 일어난다. 당장 가자. 골목 끝에 판잣집. 지붕은 양철로 덮여 있고 벽은 나무 판자를 이어붙인 것이다. 문틈 사이로 안이 들여다 보인다. 강태환이 문을 두드린다. 계십니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문이 열리고 어제 그 여자가 나온다.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던 그 여자. 당신, 어제 그 여자는 강태환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문을 닫으려 한다. 강태환이 재빨리 문을 붙잡는다.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합시다. 싫어요. 가세요. 제발. 그 아이. 어제 그 아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아빠. 강태환의 심장이 또 한 번 철렁한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다. 어제 그 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를 본다. 저 애가 왜 우리 아들 보고 아빠라고 하는 겁니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자가 울먹인다. 강태환은 지갑을 꺼낸다. 달러 지폐 몇 장을 꺼내 내민다. 돈 드릴게요. 제발 이야기 좀 합시다. 저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혹시 한국 사람입니까? 여자는 돈을 보고 망설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강태환의 다리에 힘이 풀린다. 주저앉을 것 같다. 김 과장이 얼른 부축한다. 회장님, 괜찮아. 강태환은 여자를 본다. 제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한국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자가 아이를 본다. 아이는 엄마 치마를 붙잡고 서 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좁고 낡은 판잣집 안. 강태환과 김 과장이 바닥에 앉는다. 여자와 아이가 맞은편에 앉는다. 제 이름은 시타예요. 이 아이는 아란이고요. 아란? 네. 저 아이 엄마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 엄마가 누구입니까? 시타가 한숨을 쉰다. 제 친구였어요. 소피아. 우리 같이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 친구가 한국 사람을 알았단 말입니까? 네. 7년 전쯤요. 어떤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강태환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소피아가 말 안 해줬어요. 얼굴은 봤습니까? 시타가 고개를 끄덕인다. 사진은 봤어요. 휴대폰에 있었어요. 강태환은 서둘러 핸드폰을 꺼낸다. 민우 사진을 보여준다. 손이 떨린다.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었습니까? 시타가 사진을 본다. 눈이 커진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강태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어깨가 들썩인다. 민우야, 민우야. 7년 동안 쌓인 눈물이 터져 나온다. 가슴속 깊은 곳에 트러마가 두었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김 과장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시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본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강태환은 고개를 든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 그럼 저 아이는, 저 아란이는 내 아들 딸입니까? 아마도요.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환의 목소리가 간절하다. 확실해요. 소피아가 임신했을 때 저한테 말했어요. 한국 남자아이라고. 그럼 내 손녀란 말입니까? 저 아이가? 강태환이 아란을 본다. 아란은 겁먹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본다. 소피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은? 시타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소피아는 아란이 낳다가 죽었어요. 뭐? 출혈이 너무 많았어요. 병원 갈 돈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강태환은 가슴이 먹먹해진다. 며느리를 본 적도 없는데 며느리가 죽었다니. 그럼 내 아들은? 아이 엄마가 죽었는데 아빠는 어디 있었습니까? 시타가 입술을 깨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한다. 모르겠어요. 거짓말 마십시오. 분명히 뭔가 아실 거 아닙니까? 정말 몰라요. 소피아가 말 안 해줬어요. 시타가 울먹인다. 강태환은 주먹을 불끈 쥔다. 제발 아는 거 다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시타가 아란을 본다. 아란은 엄마 품에 안긴다. 소피아가 죽기 전에 아란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내 아빠라고. 잊지 말라고. 강태환의 가슴이 미어진다. 죽어가면서 딸에게 아빠 얼굴을 알려주다니. 그래서 저 아이가 한국말로 아빠라고 하는 겁니까? 네. 소피아가 한국말로 가르쳤어요. 강태환은 아란을 본다. 아란도 할아버지를 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아란아. 강태환이 작게 부른다. 아란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할아버지가 내 아빠 찾아줄게. 꼭 찾아줄게. 아란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할아버지를 본다. 강태환은 다시 시타를 본다. 혹시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단서라도 없습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소피아 유품은? 뭔가 남긴 게 있을 텐데. 별로 없어요. 가난했으니까. 강태환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낸다. 이거 받아두십시오. 혹시 뭐라도 생각나면 연락 주십시오. 시타가 명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도. 강태환이 지갑에서 돈을 꺼낸다. 수백 달러다. 이건 뭐예요? 아란이 키우는데 쓰십시오. 내 손녀니까. 하지만 받으십시오.
부탁입니다. 시타가 망설이다가 돈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강태환은 일어선다. 아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본다. 아란아, 할아버지 꼭 다시 올게. 밖으로 나온다. 햇빛이 눈부시다. 하지만 강태환의 마음은 어둡다. 내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모른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과장이 묻는다. 확인해야지. 확인요? 저 아이가 정말 내 손녀인지.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어. 어떻게요? 저 아이 머리카락 좀 구해야겠어. 몰래. 김 과장이 놀란다. 그건 좀. 다른 방법이 없어. 제발 도와주게. 강태환의 눈빛이 절박하다. 김 과장이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오후 강태환은 다시 시타의 집을 찾는다. 이번엔 혼자다. 손에는 장난감 인형과 과자를 들고 있다. 문을 두드린다. 시타 씨, 저예요. 문이 열린다. 시타가 놀란 표정으로 나온다. 왜 또 오셨어요? 아란이한테 선물 좀 주려고요. 선물이요? 강태환이 인형과 과자를 보여준다. 시타가 망설인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간다. 아란이 구석에 앉아 놀고 있다. 아란아, 여기 봐.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왔어. 강태환이 인형을 내민다. 아란의 눈이 반짝인다. 인형. 아란이 달려와 인형을 받는다. 처음 보는 예쁜 인형이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천만에. 과자도 있어. 아란이 과자도 받는다. 행복한 표정이다. 강태환은 아란과 한참을 놀아준다. 시타가 지켜본다. 놀다가 아란이 잠깐 화장실에 간다. 그 사이 강태환은 재빨리 아란이 베개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는다. 비닐봉지에 넣어 주머니에 숨긴다. 제가 이만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강태환은 판잣집을 나온다. 주머니 속 비닐봉지를 만진다. 이제 확인할 수 있다. 호텔로 돌아온 강태환. 책상 앞에 앉아 비닐봉지를 꺼낸다. 안에는 아란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다. 핸드폰으로 한국의 유전자 검사 업체에 전화를 건다. 급하게 검사 좀 의뢰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샘플 보내겠습니다. 어떤 검사이십니까? 친자 확인입니다. 샘플이 2개 필요한데요. 하나는 제 것입니다. 머리카락으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 제 것은 지금 뽑아서 같이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비밀 보장됩니다. 전화를 끊고 강태환은 자기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는다. 따끔하다. 하지만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2개의 비닐봉지를 봉투에 넣고 호텔 프런트에 부탁해 특급 배송으로 보낸다. 3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직원이 말한다. 고맙습니다. 강태환은 방으로 돌아온다. 창밖을 본다. 밤하늘에 별이 빛난다. 민우야,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거냐? 사흘 후 인천행 비행기 안. 강태환은 핸드폰만 들여다본다. 검사 결과는 오늘 나온다고 했다. 비행 시간은 5시간. 도착하면 결과가 나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 와이파이를 켠다. 핸드폰에 문자가 온다. 손이 떨린다. 문자를 연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 강태환의 손이 떨린다. 눈앞이 하얗게 변한다. 숨이 막힌다. 내 손녀다. 저 아이가 내 손녀라면. 그럼 내 아들은. 비행기 돌려. 당장 돌려. 그는 소리친다. 옆자리에 김 과장이 화들짝 놀라 눈을 뜬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비행기 당장 회항 안 돼?
동남아로 다시 가야 돼. 회장님, 지금 이미 이륙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회항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도착하자마자 다시 가.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강태환은 김 과장에게 핸드폰을 보여준다. 검사 결과지를. 김 과장의 눈이 커진다. 이게 정말입니까? 그래. 저 아이가 내 손녀야. 민우 딸이야. 그럼 도련님이 살아있어.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 강태환의 목소리가 떨린다. 눈물이 흐른다. 기내의 다른 승객들이 쳐다본다. 승무원이 다가온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환은 자리에 앉는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동남아로 날아가 있다. 민우야, 아빠가 간다. 기다려라. 동남아 공항에 도착한 강태환은 곧장 택시를 잡아탔다. 빨리 가주십시오. 운전기사는 알아듣지 못한다. 강태환은 주소를 적은 종이를 내민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한다.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간다. 네온사인, 오토바이 무리, 노점상들. 강태환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만약 내 아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럼 지난 7년은 뭐였단 말인가? 아내 수키는 아들 방을 재단처럼 모셔두고 산다. 매일 아침 그 방에 들어가 청소하고 밤이면 아들 옷을 안고 온다. 명절 때마다 아들 제사상을 차린다. 죽지도 않은 아들의 제사를. 젠장. 강태환은 주먹으로 무릎을 친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흘끗 본다. 40분쯤 달렸을까? 차가 빈민가 골목 앞에 선다. 강태환은 요금을 두둑이 주고 내린다. 골목은 어둡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다. 군데군데 판잣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길을 밝힌다. 시타의 집을 찾는다. 낮에 왔던 그 판잣집.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불도 꺼져 있다. 시타, 시타. 강태환이 문을 두드린다. 대답이 없다. 더 세게 두드린다. 시타, 나야. 한국에서 온 강태환. 문 열어. 여전히 대답이 없다. 강태환은 문 손잡이를 돌려본다. 잠겨 있지 않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린다. 안은 텅 비어 있다. 아니, 텅 빈 것은 아니다. 살림살이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없다. 강태환은 안으로 들어간다. 핸드폰 손전등을 켠다. 구석에 작은 이불이 개켜져 있다. 아마 그 아이 아란이라고 했던가 그 아이가 자던 자리일 것이다. 강태환은 이불을 집어든다. 아이 채취가 난다. 손녀. 그는 중얼거린다. 내 손녀. 내 핏줄. 민우의 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강태환이 황급히 밖으로 나온다. 시타가 아란을 업고 골목을 달려온다. 강태환을 보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친다. 가요. 가라고요. 시타. 잠깐만. 이야기 좀 합시다. 강태환이 다가간다. 시타는 도망치려 하지만 아이를 업고 있어 빠르지 못하다. 강태환이 그녀의 팔을 붙잡는다. 나요. 나달란 말이에요. 진정해요. 해칠 생각 없어요.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시오. 강태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시타가 울먹이며 멈춘다. 등에 업힌 아란이 작게 운다. 제발이요. 저 아이가 내 손녀가 맞습니까? 강태환은 주머니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낸다. 시타는 글을 읽지 못하는지 종이만 멍하니 본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저 아이 머리카락으로 검사했어요. 제 손녀가 맞다고 나왔어요. 시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럼 내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민우, 강민우.
7년 전에 여기서 사고 났던 사람. 저의 아버지 말이오. 몰라요. 거짓말. 당신 분명히 뭔가 알고 있소. 강태환의 목소리가 커진다. 주변 판잣집 창문이 하나둘 열린다. 사람들이 고개를 내민다. 시타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강태환의 손을 잡아 끈다. 조용히 해요.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따라오세요. 시타가 강태환을 데리고 간 곳은 골목 끝에 허름한 술집이었다. 간판도 없고 입구에 낡은 천막만 드리워져 있다. 안에는 손님이 두세 명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시타는 구석 자리로 안내한다. 아란을 바닥에 내려놓고 앉는다. 강태환도 따라 앉는다.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린다. 말해보시오. 내 아들 어디 있소? 진짜 몰라요. 그럼 저 아이 엄마는? 저 아이 엄마가 누구요? 시타가 한숨을 쉰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댄다. 내 친구예요. 소피아. 우리 같이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 친구가 내 아들을 알았단 말이오? 모르겠어요. 소피아는 7년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한국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강태환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 사람 이름이 뭐요? 얼굴은? 이름은 몰라요. 소피아가 말 안 해줬어요. 하지만 사진은 봤어요. 사진? 시타가 고개를 끄덕인다. 휴대폰에 사진 있었어요. 잘생긴 남자. 키 크고. 소피아가 정말 좋아했어요. 강태환은 서둘러 핸드폰을 꺼낸다. 민우 사진을 보여준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었소? 시타가 사진을 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강태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어깨가 들썩인다. 민우야, 민우야. 시타가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본다.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본다. 저기요. 울지 마세요. 사람들 쳐다봐요. 하지만 강태환은 멈출 수가 없다. 7년 동안 쌓인 눈물이 터져 나온다. 가슴속 깊은 곳에 트러마가 두었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강태환은 고개를 든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 그럼 저 아이는, 저 아란이는 내 아들과 소피아 사이에서 태어난 거요? 네. 그럼 내 아들은 지금 어디 있소? 소피아는? 시타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소피아는 아란이 낳다가 죽었어요. 뭐? 출혈이 너무 많았어요. 병원 갈 돈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강태환은 가슴이 먹먹해진다. 며느리를 본 적도 없는데 며느리가 죽었다니. 그럼 내 아들은? 아이 엄마가 죽었는데 아빠는 어디 있었소? 시타가 입술을 깨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한다. 모르겠어요. 거짓말 마시오. 당신 분명히 뭔가 알고 있소. 강태환이 테이블을 탁 친다. 술잔이 덜컹거린다. 시타가 움찔한다. 정말 몰라요. 소피아가 말 안 해줬어요. 그 사람 어디 갔는지. 그럼 왜 저 아이가 내 아들 사진 보고 아빠라고 하는 거요? 소피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오? 시타가 고개를 젓는다. 소피아가 죽기 전에 아란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내 아빠라고. 잊지 말라고. 강태환의 가슴이 미어진다. 죽어가면서 딸에게 아빠 얼굴을 알려주다니.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후로 소피아 죽고 제가 아란이 키우고 있어요. 저도 돈 없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친구 딸이니까. 강태환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다. 달러 지폐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는다. 이거 받으시오. 그리고 저 아이. 제가 데려가고 싶소. 시타의 눈이 커진다. 뭐라고요?
내 손녀요. 내가 키우겠소. 안 돼요. 시타가 손사래를 친다. 왜요? 아란이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고향이 어디가 중요하오? 저 아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잖소. 저렇게 말랐는데. 그래도 안 돼요. 아란이는 제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시타가 소리친다. 아란이 놀라서 엄마 치마를 붙잡는다. 강태환은 한숨을 쉰다. 알았소.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당신도 같이 한국 가시오. 아란이랑 같이. 네. 제 집에서 살면 돼요. 아란이 돌봐주시오. 당신한테도 돈 드리겠소. 시타가 망설인다. 강태환은 계속 말한다. 생각해 보시오.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 거요? 저 아이도 학교 보내야 하지 않소? 한국 가면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소? 시타의 눈빛이 흔들린다. 저도 한국말 배울 수 있어요? 당연하지. 뭐든 시켜주겠소. 시타가 아란을 본다. 아란은 엄마를 올려다본다. 그 눈빛에는 순수함이 가득하다. 알겠어요. 가겠어요. 대신 조건 있어요. 말해보시오. 아란이 아빠 찾아주세요. 제발. 강태환의 목이 메인다. 찾겠소. 기필코 찾겠소. 그날 밤 11시. 강태환은 호텔방에서 서류를 준비한다. 비자, 입양 서류, 후견인 동의서. 할 일이 산더미다.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다. 회사 박상무다. 회장님, 저 박현수입니다. 왜? 회장님 일정이 갑자기 연장됐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공장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어서 귀국하십시오. 됐네.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하지만 회장님 나이에 무리하시면 내 나이가 어때서? 강태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박상무가 잠시 침묵한다. 죄송합니다. 그럼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없네. 끊겠네. 전화를 끊는다. 강태환은 미간을 찌푸린다. 박상무. 민우가 실종된 후 사실상 후계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 민우가 살아 돌아오면 그 자리는 다시 민우 것이다. 혹시 강태환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친다. 설마 박상무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그 사람은 내가 밑바닥부터 키운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강태환은 고개를 젓고 다시 서류에 집중한다. 다음 날 아침, 강태환은 시타의 집으로 향한다. 오늘 아란이를 데리고 한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상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있다. 소방차 한 대가 골목 안쪽에 서 있다. 무슨 일이오? 강태환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묻는다. 상대방은 알아듣지 못한다. 강태환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간다. 시타의 집이 보인다. 아니, 집이 있던 자리가 보인다. 판잣집은 새까맣게 타서 무너져 있다. 지붕은 사라지고 벽은 기둥만 앙상하게 남았다. 이게 무슨... 강태환의 다리에 힘이 풀린다. 그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다가간다. 시타, 시타. 그가 소리친다. 소방관 하나가 다가와 그를 제지한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기 사는 사람들이요. 젊은 여자랑 어린애. 어디 있소? 소방관은 알아듣지 못한다. 강태환은 발버둥 친다. 시타, 아란.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저기요. 강태환이 돌아본다. 시타가 아란을 안고 서 있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고 옷은 찢어져 있다. 하지만 살아있다. 시타. 강태환이 달려간다. 괜찮소? 다친 데는 없소?
시타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눈빛은 공포로 가득하다. 불이 났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어떻게 나왔소? 아란이가 먼저 깼어요. 기침을 해서. 그래서 제가 깨서 봤더니 불이. 시타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마터면 둘 다 죽을 뻔했어요. 강태환이 불탄 집을 다시 본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화재 원인이 뭐래요? 모른대요. 조사 중이래요. 하지만 강태환은 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어젯밤 박상무와 통화한 것이 떠오른다. 설마, 시타, 당신 다른 곳에 갈 데 있소? 없어요. 그럼 일단 제 호텔로 가시오. 거기서 쉬시오. 하지만, 어서, 여기 있으면 위험하오. 강태환의 목소리가 다급하다. 시타도 뭔가를 눈치챈 듯 고개를 끄덕인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 강태환은 창밖을 본다. 누군가 시타를 죽이려 했다. 왜? 아란이 때문이다. 아란이가 민우의 딸이라는 걸 숨기려고. 그럼 7년 전 민우의 사고도 혹시 그것도 사고가 아니었던 건가? 강태환의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진다. 민우야.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마. 그는 중얼거린다. 옆자리에 시타가 그를 본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는다. 그저 아란을 꼭 껴안고 있을 뿐이다. 호텔방. 강태환은 시타와 아란을 욕실로 보낸다. 씻으라고. 자기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꺼낸다. 한국의 사설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김 탐정이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 강태환입니다. 전에 일 맡긴 적 있죠? 아, 회장님.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조사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비밀리에. 어떤 조사입니까? 우리 회사 박현수 상무. 그 사람 지난 7년간 동남아 출장 기록 다 뽑아주시오. 누구 만났는지 뭐 했는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급합니다. 일주일 안에 해주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강태환은 소파에 깊숙이 기댄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한국에 두고 왔다. 욕실 문이 열리고 시타가 나온다. 아란도 함께다. 둘 다 씻어서 깨끗해졌다. 호텔 가운을 입고 있다. 이리 오시오. 강태환이 손짓한다. 시타가 아란을 데리고 다가온다. 앉으시오. 시타가 소파에 앉는다. 아란은 엄마 무릎에 앉는다. 시타, 솔직히 말해주시오. 당신 내 아들에 대해 더 아는 거 없소? 시타가 입술을 깨문다. 정말 몰라요. 소피아가 말 안 해줬어요. 그럼 소피아 유품은? 뭔가 남긴 거 없소? 다 불에 탔어요. 오늘. 강태환이 한숨을 쉰다. 단서가 끊겼다. 혹시 소피아 친구들은? 다른 아는 사람은? 글쎄요. 소피아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저만 친하게 지냈어요. 소피아 가족은? 없어요. 고아였어요. 막막하다. 강태환은 머리를 쥐어뜯는다. 그럼 내 아들을 어떻게 찾소? 그때 아란이 입을 연다. 아빠 찾아요? 강태환이 아란을 본다. 아이의 눈이 반짝인다. 그래. 할아버지가 내 아빠 찾고 있단다. 저기 있어요. 아란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킨다. 창문 밖을 가리키는 것 같다. 어디? 저기, 마을. 아빠 저기 있어요. 시타가 놀란 표정으로 아란을 본다. 아란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 저기 산다고. 강태환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어디? 어디라고 했는데? 아란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기억이 나지 않는 듯하다.
산 있는데요. 산? 나무 많은데요. 배 타고 가요. 강태환이 시타를 본다. 무슨 소리요? 글쎄요. 저도 처음 들어요. 하지만 강태환은 포기하지 않는다. 작은 실마리라도 놓칠 수 없다. 알아나 할아버지가 아빠 찾아줄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믿고 따라와 줄 수 있지? 아란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 순간 강태환의 핸드폰이 울린다. 한국에서 온 문자다. 박상무가 보낸 것이다. 회장님, 빨리 귀국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이사회가 있습니다. 강태환은 핸드폰을 내려다본다. 박상무, 너 혹시... 그는 회신하지 않고 핸드폰을 던진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본다. 시타와 아라는 옆방에서 자고 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다. 민우야, 넌 정말 살아있는 거냐? 7년 전 그날이 떠오른다. 현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급히 달려갔지만 현장에는 부서진 차량만 있었다.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민우의 가방과 신발이 발견됐다. 하지만 시신은 없었다. 강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수색하겠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했다. 이틀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사흘째 되는 날 경찰은 수색을 중단했다. 죄송합니다. 아마 물살에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강태환은 미칠 것 같았다. 아들 시신도 못 찾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 사진만 놓고 장례식을 치렀다. 그때 수키가 얼마나 울었는지 실신을 몇 번이나 했다. 지금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강태환은 눈을 감는다. 눈물이 흐른다. 민우야,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너무 일만 시켰지. 내가 하기 싫다는 거 알면서도 회사 일 떠맡겼지. 미안하다. 그는 중얼거린다. 핸드폰이 진동한다. 문자다. 한국의 김 탐정에게서 왔다. 회장님, 박상무 관련 자료 일부 확보했습니다. 7년 전 민우 도련님 사고 당일 박상무도 동남아에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없었습니다. 강태환이 벌떡 일어난다. 손이 떨린다. 박상무가 민우 사고 당일 동남아에 있었다고? 공식 일정도 없이? 제발 아니길. 강태환은 기도한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아침 8시. 강태환은 시타를 깨운다. 시타, 일어나시오. 갈 데가 있소. 어디요? 7년 전 내 아들이 사고 난 곳. 거기 다시 가봐야겠소. 시타가 놀란 표정을 짓는다. 거긴 왜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7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가봐야겠소. 강태환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1시간 후 일행은 렌터카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향한다. 강태환이 직접 운전한다. 시타는 조수석에, 아라는 뒷좌석에 앉았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든다. 포장도 안 된 흙길이다. 차가 덜컹거린다. 여기가 맞소? 네. 7년 전 경찰이 알려준 곳이 이쯤이었소. 길 옆으로 깊은 계곡이 보인다. 아래로 강이 흐른다. 강태환은 차를 세운다. 여기요. 여기가 사고 지점이요. 세 사람은 차에서 내린다. 강태환은 길 가장자리로 다가간다. 가드레일이 부러져 있다. 7년 전 그대로다. 민우 차가 여기서 떨어졌소. 저 아래 강으로. 강태환은 아래를 내려다본다. 높이가 한 20m쯤 된다. 저 아래로 떨어졌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하지만 민우는 살아남았다. 아란이가 증거다. 어떻게 살았을까? 강태환이 중얼거린다. 시타가 다가온다. 혹시 누가 구해줬을지도 몰라요.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요. 아니면 강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강태환이 시타를 본다.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소? 글쎄요. 이 근처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일행은 다시 차에 탄다. 가장 가까운 마을로 향한다. 마을은 작았다. 집이 20채 정도 있다. 대부분 농사를 짓는 것 같다. 마을 입구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다. 강태환은 가게로 들어간다. 시타가 통역을 해준다. 주인 아주머니, 혹시 7년 전에 저 계곡에서 사고 난 거 기억하세요? 가게 주인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기억하지. 한국 사람 차가 떨어졌지. 큰일이었어. 혹시 그 사람 살아있는 거 본 사람 없나요? 글쎄, 시신도 못 찾았다던데. 하지만 혹시 누가 구해줬을 수도 있지 않나요? 가게 주인이 턱을 갠다. 그러고 보니 그때 아침에 또 아저씨가 강에서 사람 하나 건졌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강태환의 눈이 커진다. 또 아저씨가 누구요? 여기 사는 사람이지. 어부야. 저기 강가 판잣집에 살아. 지금 계십니까? 아마 집에 있을 거야. 이 시간엔 항상 금을 손질하거든. 강태환은 시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시타가 가게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일행은 밖으로 나온다. 강가로 내려간다. 판잣집이 보인다. 낡은 배 한 척이 물가에 묶여 있다. 또 아저씨, 계세요? 시타가 부른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온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인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거칠다. 누구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시타가 통역하며 사정을 설명한다. 또내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7년 전 일을 왜 지금 물어보는 거요? 제 아들입니다. 그때 사고 난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강태환이 핸드폰을 꺼내 민우 사진을 보여준다. 또니 사진을 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 사람, 내가 건졌소. 강태환의 다리에 힘이 풀린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정말이요? 정말 내 아들을 구해줬단 말이요? 그렇소. 아침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강에 떠내려오는 사람을 봤소. 건져보니까 숨은 붙어 있더군.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소. 그래서 그 다음엔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돈이 없었소. 그래서 일단 우리 집에 데려와서 약이나마 발라줬소. 그 사람 어떻게 됐소? 지금 어디 있소? 또내 표정이 어두워진다. 모르겠소. 사흘 있다가 깨어났는데 아무것도 기억 못하더군. 자기가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강태환의 가슴이 철렁한다. 기억을 잃었다고요? 그렇소. 머리를 3개 다쳐서 그런 것 같더군. 제정신이 아니었소. 그래서요? 그 사람 어디 갔소? 한 달쯤 우리 집에 있었소.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졌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더군. 어디로 갔는지 모르십니까? 모르겠소.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소. 강태환은 머리를 감싸준다. 민우가 살아있다. 하지만 기억을 잃었다. 그리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혹시 그 사람이 여자를 만난 적 있습니까? 소피아라는 여자요. 또니 고개를 갸웃거린다. 소피아?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시타가 끼어든다. 제 친구예요. 여기서 좀 떨어진 마을에 살았어요. 식당에서 일했고요. 아, 그 마을 말이요? 거기서 1시간쯤 걸리는데? 네, 맞아요. 그럼 혹시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갔을지도 모르겠군. 강태환이 벌떡 일어난다. 지금 당장 가봅시다. 1시간 후.
차는 또 다른 마을에 도착한다. 시타가 아는 곳이다. 여기에요. 소피아가 일하던 식당이 저기 있어요. 시타가 가리키는 곳에 낡은 식당이 보인다. 간판도 없다. 그냥 테이블 몇 개 놓인 노천 식당이다. 강태환은 차에서 내린다. 식당으로 걸어간다.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테이블을 닦고 있다. 저기요. 혹시 소피아라고 아십니까? 시타가 묻는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소피아? 알지. 여기서 일했었는데. 죽었어. 알아요. 그런데 소피아가 한국 남자 한 명 알고 지냈었잖아요. 7년 전쯤에요. 남자가 턱을 갠다. 한국 남자? 아, 그래, 있었지. 기억 잃은 사람. 소피아가 데려왔었어. 강태환의 심장이 뛴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르지. 소피아 죽고 나서 어디 갔는지. 아마 다른 마을로 갔을 거야. 어느 마을인지 아십니까? 글쎄, 근처 마을이 몇 개 있는데 강 건너편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 거기 갔을지도. 어떻게 가나요? 배 타고 가야 해. 걸어서는 하루 걸려. 강태환은 시타를 본다. 배를 구할 수 있겠소? 제가 알아볼게요. 시타가 주변을 둘러본다. 강가에 배 몇 척이 묶여 있다. 저기요. 혹시 배 좀 빌릴 수 있나요? 시타가 배 주인에게 다가간다. 한참을 흥정하더니 돌아온다. 됐어요. 돈 좀 주면 태워준대요. 얼마든지 주겠소. 배를 탄다. 작은 목선이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다. 강은 넓고 물살은 빠르다. 아란이 배 끝에 앉아 물을 본다. 강태환은 아란 옆에 앉는다. 아란아, 무섭지 않니? 아니요. 재미있어요. 아이가 웃는다. 그 모습이 민우를 닮았다. 강태환의 가슴이 뭉클하다. 할아버지가 내 아빠 꼭 찾아줄게. 정말요? 그럼 약속한다. 강태환이 새끼손가락을 내민다. 아란이 자기 새끼손가락을 건다. 약속? 30분쯤 갔을까? 강 건너편에 작은 마을이 보인다. 집이 10채 정도 있다. 배가 물가에 닿는다. 일행은 내린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강태환이 주변을 둘러본다. 마을은 조용하다. 사람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시타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묻는다. 혹시 여기 한국 사람 사는 곳 아세요? 기억을 잃은 남자요. 여자가 고개를 가로젓는다. 모르겠는데요. 시타가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본다. 하지만 모두 모른다고 한다. 강태환은 낙담한다. 또 단서가 끊겼다. 이를 어쩐다. 그때 아란이 갑자기 소리친다. 아빠. 강태환과 시타가 아란을 본다. 아란이 마을 끝을 가리킨다. 저기요. 아빠 저기 있어요. 뭐라고? 강태환이 아란이 가리키는 곳을 본다. 한 남자가 목각 인형을 들고 걸어오고 있다. 다리를 절뚝인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옷은 남루하다. 하지만 그 얼굴은 민우야. 강태환이 소리친다. 그는 달려간다. 하지만 나이 탓에 빨리 뛸 수가 없다. 숨이 찬다. 남자가 강태환을 본다. 경계하는 눈빛이다. 뒷걸음질 친다. 민우야, 나야, 아빠야. 강태환이 외친다. 하지만 남자는 도망치려 한다. 강태환이 남자의 팔을 붙잡는다. 가까이서 보니 확실하다. 내 아들이다. 7년 동안 그리워했던 내 아들. 민우야, 민우야. 강태환은 아들을 끌어안는다. 눈물이 쏟아진다. 7년 만이다. 하지만 민우는 몸부림친다. 나요. 누구세요? 민우야. 나야. 아빠란 말이야. 아빠.
아빠가 누구예요? 전 아빠 없어요. 민우가 강태환을 밀쳐낸다. 강태환은 비틀거린다. 시타가 달려와 강태환을 붙잡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강태환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민우를 본다. 민우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러선다. 그때 아란이 다가온다. 아빠, 나예요. 아란이요. 민우가 아란을 본다. 눈빛이 흔들린다. 아란? 네. 엄마가 말했어요. 이 사람이 아빠라고. 아란이 핸드폰에 있는 민우 사진을 보여준다. 민우가 사진을 본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만져본다. 이게 내 아빠예요.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머리를 감싸준다. 아, 머리야. 머리가 아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강태환이 다가간다. 민우야. 천천히 생각해봐. 너 강민우야. 내 아들이야. 강민우? 내 이름이 강민우라고요? 그래. 넌 7년 전에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기억을 잃은 거야. 민우는 고개를 젓는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강태환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흐른다. 괜찮아. 괜찮단다. 기억 못해도 돼. 넌 내 아들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강태환이 민우의 손을 잡는다. 민우는 손을 빼려 하지만 강태환이 놓지 않는다. 제발, 제발 나랑 같이 가자. 한국으로. 집으로. 한국? 그래. 내 집이야. 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민우의 눈빛이 흔들린다.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 두어 대가 마을로 들어온다. 거친 인상의 남자들이 타고 있다. 시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저 사람들, 어제 제 집 불 지른 사람들이에요. 강태환이 긴장한다. 뭐? 오토바이들이 일행 앞에 선다. 남자들이 내린다. 한 명이 강태환을 본다. 강 회장님이시죠? 우리 상무님이 인사 전하랍니다. 박상무? 네. 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시죠. 여기서 쓸데없는 짓 그만하시고. 쓸데없는 짓? 내 아들 찾는 게 쓸데없는 짓이야? 남자가 민우를 본다. 아, 그 사람 말입니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기억도 못하잖아요. 이 자식들이. 강태환이 주먹을 휘두른다. 하지만 남자가 쉽게 피한다. 그리고 강태환을 밀친다. 강태환이 넘어진다. 회장님, 시타가 소리친다. 민우가 아란을 끌어안는다. 남자들이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여기서 물러나세요. 안 그러면. 그때 민우가 소리친다. 그만해. 남자들이 민우를 본다. 민우가 아란을 뒤로 숨기고 남자들 앞에 선다. 이 사람들한테 손대지 마. 당신은 누구죠? 나는. 민우가 강태환을 본다. 그리고 아란을 본다. 눈빛에 뭔가가 떠오르는 것 같다. 나는 이 아이 아빠야. 강태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칼을 꺼낸다. 그럼 당신도 같이 처리하죠. 그가 민우에게 다가간다. 민우가 뒷걸음질 친다. 그때 아란이 뛰어나온다. 아빠. 남자의 칼이 휘둘러진다. 민우가 아란을 밀친다. 칼이 민우의 어깨를 스친다. 피가 흐른다. 으악. 민우가 비틀거린다. 강태환이 벌떡 일어나 남자에게 달려든다. 이 자식아. 둘이 넘어진다. 칼이 땅에 떨어진다. 시타가 칼을 주워든다. 물러나요. 안 그러면 찌를 거예요. 시타가 떨리는 손으로 칼을 겨눈다. 남자들이 웃는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이 다가온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경찰차다.
남자들의 얼굴이 굳는다. 젠장. 일단 물러난다. 그들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도망친다. 경찰차가 도착한다. 경찰 2명이 내린다. 무슨 일입니까? 시타가 사정을 설명한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다친 분이 계시네요. 민우가 어깨를 붙잡고 앉아 있다. 피가 흐른다. 강태환이 민우 옆에 앉는다. 민우야, 괜찮아? 아파요. 근데 왜 저를 민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강민우. 기억나지 않아도 사실이야. 민우가 강태환을 본다. 눈빛에 혼란과 동시에 뭔가 따뜻한 것이 있다. 아들. 그래. 내 아들. 강태환이 민우를 끌어안는다. 민우는 이번에 밀쳐내지 않는다.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다. 아란이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든다. 아빠, 할아버지. 강태환이 아란까지 앉는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민우의 어깨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다. 의사는 일주일이면 나을 거라고 했다. 강태환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민우를 본다. 7년 만에 마주한 아들. 살아있다. 숨쉬고 있다. 꿈만 같다. 아프지? 좀요. 민우가 대답한다. 여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듯 조심스럽다.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다쳤구나.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당신을 모르는데. 민우의 말이 가슴에 박힌다. 하지만 강태환은 참는다. 당연하다. 기억을 잃었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알았다. 천천히 기억해보자. 그때 시타가 아란을 데리고 들어온다. 아란이 민우에게 달려간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민우가 아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 모습이 자연스럽다. 강태환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기억하는구나. 아빠 배고프지 않아요? 제가 빵 샀어요. 아란이 비닐봉지를 내민다. 안에 빵 몇 개가 들어있다. 민우가 빵을 하나 꺼내 먹는다. 고맙다. 아란아. 헤헤. 아란이 웃는다. 민우도 따라 웃는다. 강태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시타가 강태환 옆에 앉는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민우랑 아란이랑 다 데리고. 하지만 민우 씨가 기억을 못하는데. 괜찮아. 한국 가서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야. 강태환은 그렇게 말하지만 확신이 없다. 7년이나 지났는데 기억이 돌아올까? 핸드폰이 울린다. 김 탐정에게서 온 전화다. 회장님, 중요한 정보 입수했습니다. 말해보게. 박상무가 7년 전 민우 도련님 사고 당일 현지 조직 폭력배들과 접촉했습니다. 돈도 상당히 건넸고요. 강태환의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 증거는 은행 기록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 중 한 명이 최근 한국으로 미입국했습니다. 뭐? 박상무가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회장님을 견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강태환은 이를 간다. 그 자식이 감히.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상무가 뭘 꾸미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았네. 자네도 조심하게. 전화를 끊는다. 강태환은 창밖을 본다. 박상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아들처럼 키웠는데. 이 원수를 어찌 갚나. 사흘 후 민우는 퇴원했다. 강태환은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민우와 아란, 시타를 함께 지내게 한다. 자신도 같은 호텔에 묵는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룸서비스로 시킨 음식을 먹는다. 민우는 여전히 불편해 보인다. 입맛 없니? 아니요.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다. 강태환이 민우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준다. 민우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제가 할게요. 아빠가 해주는 거야. 먹어. 아빠라니까요. 민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강태환은 씁쓸하게 웃는다. 미안. 습관이 나오는구나. 식사를 마친 후 아라는 시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다. 강태환과 민우만 거실에 남는다. 강태환이 소파에 앉는다. 민우도 따라 앉는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민우야. 민우라고 부르지 말라니까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 민우가 망설인다. 모르겠어요. 전 제 이름도 몰라요. 내 이름은 강민우야. 1988년 3월 15일생.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고 우리 회사 상무였어. 민우가 멍하니 강태환을 본다. 저 그렇게 잘났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강태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난다. 민우가 고개를 숙인다. 근데 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당신 얼굴도 처음 봐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기억날 거야. 만약 기억 안 나면요? 강태환이 민우의 손을 잡는다. 그래도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기억이 있든 없든. 민우가 강태환을 본다. 눈빛에 뭔가가 흔들린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 같은 사람을. 너 같은 사람? 너 내 외아들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강태환의 목소리가 떨린다. 민우는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손은 빼지 않는다. 그날 밤 강태환은 잠들지 못하고 발코니에 나와 있다. 담배를 피운다. 원래 끊었는데 요즘 다시 피우게 됐다. 휴대폰으로 수키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 나야. 어머, 왜 이 시간에? 거기 새벽인데. 잠이 안 와서. 당신은 뭐해? 뭘 하긴. 자려고 누웠지. 민우 방은 치웠어? 수키가 한숨을 쉰다. 또 그 소리야? 안 치웠어. 못 치우겠어. 여보. 왜? 강태환은 말하려다가 멈춘다. 민우를 찾았다고 말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민우가 기억도 못하는데.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에그, 이 사람이. 나이 먹더니 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지 못했지?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일만 하고 집에는 소홀했지. 알면 됐어. 어서 자. 몸 상하지 말고. 전화를 끊는다. 강태환은 담배를 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들 데리고 갈게. 다음 날 아침, 강태환은 민우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 호텔 근처 공원이다. 여기 공기 좋지? 네, 좋아요. 민우가 대답한다. 둘은 나란히 걷는다. 민우야. 아니, 미안. 자꾸 그렇게 부르네. 괜찮아요. 익숙해질 것 같아요. 민우가 쑥스럽게 웃는다. 강태환의 가슴이 따뜻해진다. 너 어렸을 때 말이야. 내가 자주 같이 산책했어. 주말마다 한강 가서 자전거도 타고. 그랬어요? 그럼. 넌 자전거 타는 거 좋아했어. 빨리 달리는 걸 좋아했지. 민우가 생각에 잠긴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천천히. 그때 민우가 갑자기 멈춘다. 머리를 감싸준다. 머리야. 괜찮아? 어디 아파?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민우가 눈을 감는다. 강태환이 그의 어깨를 붙잡는다.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마.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그게 나야. 내가 밀어줬어. 목소리가 들려요. 민우야, 넘어지지 마. 아빠가 잡고 있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강태환도 따라온다. 그래. 그게 나야. 아빠야. 민우가 눈을 뜬다. 강태환을 본다. 아빠? 그래. 나 아빠야. 민우가 강태환을 끌어안는다. 강태환도 아들을 꼭 안는다. 7년 만에 진짜 포옹이다. 아빠,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말이니? 정말? 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익숙해요. 강태환은 하늘을 본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하늘을 향해 기도한다. 며칠 후 강태환은 결심한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박상무를 직접 만나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우야, 우리 한국 가자. 한국요? 그래. 내 집이야. 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민우가 망설인다. 전 아직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는데. 괜찮아. 집에 가면 더 많이 기억날 거야. 아란이랑 시타도 같이 가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잖아. 민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가죠. 인천공항. 비행기가 착륙한다. 강태환은 민우, 아란, 시타와 함께 입국장으로 나온다. 밖에서 비서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다. 강태환을 보자 달려온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응. 수고했네. 김 과장이 민우를 본다. 눈이 커진다. 저분이 혹시... 그래. 민우야. 우리 아들이야. 김 과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민우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저 누구세요? 저 김 과장입니다. 도련님 기억 못하십니까? 기억을 잃었네. 천천히 기억할 거야. 강태환이 설명한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어서 차로 가시죠. 일행은 차에 탄다. 강태환이 운전기사에게 말한다. 집으로 가지 말고 회사로 가게. 네. 회장님, 집에 먼저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 먼저야. 박상무 만나야 해. 김 과장의 얼굴이 굳는다. 회장님, 박상무 말입니까? 그래. 그 자식 만나야 해. 강태환의 목소리가 차갑다. 태성물산 본사. 강태환은 민우를 데리고 건물에 들어선다. 직원들이 웅성거린다. 회장님이다. 옆에 있는 사람 누구지? 비슷한데? 혹시? 강태환은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탄다. 최상층, 회장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간다. 복도를 걸어간다. 박상무 사무실 앞에 선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다. 박상무. 안에서 박상무가 서류를 보고 있다. 강태환을 보자 일어선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래, 돌아왔어. 그리고 선물도 하나 가져왔지. 강태환이 비키자 민우가 보인다.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민우? 그래, 우리 아들이야. 살아있었어. 박상무가 뒷걸음질 친다. 어떻게 이럴 수가. 놀랐지?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있으니까. 회장님 무슨 말씀을.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7년 전 내가 깡패들한테 돈 줘서 민우 죽이려고 했던 거. 박상무가 책상을 붙잡는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 은행 기록도 있고 증인도 있어. 강태환이 소리친다. 박상무가 고개를 숙인다. 한참의 침묵 후 박상무가 웃는다. 비웃음이다. 아, 들켰군요. 이 자식이
강태환이 달려든다. 하지만 민우가 아버지를 붙잡는다. 아빠, 진정하세요. 박상무가 민우를 본다. 민우 씨,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저 박상무입니다. 민우가 박상무를 본다.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당신이, 네,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했죠.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 당신 아무 잘못 없어요. 그저 제 앞길에 방해가 됐을 뿐이죠. 박상무가 창밖을 본다. 전 회장님 밑에서 30년을 일했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상무까지 올라왔죠. 당연히 후계자는 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있었지. 그렇죠. 아들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들. 그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였죠. 박상무의 목소리가 떨린다. 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놈한테 넘긴다는 게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 내 아들을? 네. 그렇습니다.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인다. 담담한 목소리다. 강태환의 주먹이 떨린다. 이 계자식아. 그가 박상무의 멱살을 잡는다. 박상무는 저항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가 이 회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 그게 사랑이야? 사람 목숨을 뭘로 아는 거야? 강태환이 주먹을 휘두른다. 박상무의 얼굴에 주먹이 박힌다. 박상무가 넘어진다. 민우가 아버지를 말린다. 아빠, 그만하세요. 이젠 경찰이 처리할 일이에요. 강태환은 거친 숨을 몰아쉰다. 민우가 아버지를 끌어안는다. 괜찮아요. 전 살아 돌아왔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강태환이 아들을 꼭 안는다. 눈물이 흐른다. 미안하다. 아빠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아니에요. 이제 저 다 기억났어요.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민우도 운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두 명의 형사가 박상무를 수갑 채운다. 박상무는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강태환을 본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내 아들 7년을 고생시켰는데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속죄하겠습니다. 박상무가 고개를 숙인다. 형사들이 그를 데리고 나간다. 강태환은 의자에 주저앉는다. 힘이 빠진다. 민우가 아버지 옆에 앉는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허탈하구나.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셨으니까요. 그래. 30년을 함께 했는데,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강태환의 목소리가 떨린다. 민우가 아버지 손을 잡는다. 이제 집에 가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강태환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가자. 집에. 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한다. 담장 너머로 큰 집이 보인다. 민우가 집을 본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야. 차가 대문 앞에 선다. 강태환이 먼저 내린다. 민우, 아란, 시타가 따라 내린다. 현관문이 열리고 가정부 이 이모가 나온다. 강태환을 보자 반갑게 웃는다. 회장님, 오셨어요? 응. 사모님 계시나? 네. 안방에 계세요. 제가 모셔올. 아니야. 내가 직접 갈게. 강태환이 민우를 본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올게. 네. 강태환은 집 안으로 들어간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간다. 안방 문 앞에 선다. 심호흡을 한다. 문을 노크한다. 여보, 나야. 어머, 왔어?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간다.
수키가 침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다. 강태환을 보자 웃는다. 일찍 왔네? 밥 먹었어? 응. 여보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수키의 표정이 굳는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좋은 일이야. 아주 좋은 일. 강태환이 수키 옆에 앉는다. 그녀의 손을 잡는다. 여보, 민우 찾았어. 수키가 멍하니 강태환을 본다. 뭐라고? 민우, 우리 아들. 찾았어. 살아있었어. 수키의 손이 떨린다. 무슨 소리야? 민우는 죽었잖아. 아니야. 살아있어. 지금 아래층에 있어. 수키가 벌떡 일어선다. 거짓말하지 마. 민우는 7년 전에 죽었어.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기억을 잃고 동남아에서 살고 있었어. 수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 그래. 정말이야. 수키가 강태환을 밀치고 방 밖으로 뛰어나간다. 계단을 내려간다. 강태환이 뒤따라간다. 거실에 민우가 서 있다. 수키가 민우를 본다. 그 자리에 멈춘다. 민우야? 민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 수키가 비명을 지르며 민우에게 달려든다. 민우를 끌어안는다. 민우야, 민우야, 정말 너야? 정말 살아있었어? 네, 엄마. 저예요. 수키는 민우를 놓지 않고 운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낸다. 민우도 따라온다. 미안해요, 엄마. 늦게 와서. 아니야. 괜찮아. 사람만 있으면 돼. 사람만 있으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강태환도, 아란도, 시타도, 이 이모도 모두 운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수키는 민우가 좋아하던 음식을 전부 차렸다. 갈비찜, 잡채, 계란찜, 김치찌개. 많이 먹어. 얼마나 고생했니? 수키가 민우 그릇에 반찬을 잔뜩 담는다. 민우가 웃는다. 엄마, 너무 많아요. 많이 먹어야 해. 너무 말랐어. 아란이 신기한 듯 음식을 본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갈비찜이란다. 맛있어. 먹어봐. 수키가 아란 그릇에도 담아준다. 아란이 한 입 먹고 눈이 커진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수키가 아란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리고 시타를 본다. 시타 씨도 편하게 드세요. 여기가 집이에요. 감사합니다. 시타가 고개를 숙인다. 식사 후 민우는 자기 방으로 간다. 수키가 7년 동안 그대로 둔 방. 문을 열자 낯익은 풍경이 펼쳐진다. 책상, 책꽂이, 침대. 모두 기억 속 그대로다. 여기가 제 방이었군요. 민우가 안으로 들어간다. 책꽂이를 본다. 경영학 책들이 꽂혀 있다. 책상 서랍을 연다. 옛날 사진들이 나온다. 어릴 적 사진, 가족 사진, 대학 졸업 사진. 이게 나였구나. 민우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본다. 눈물이 흐른다. 문이 열리고 강태환이 들어온다. 괜찮니? 네. 그냥 신기해요. 제 방인데 낯설어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 강태환이 민우 옆에 앉는다. 아빠, 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아이였지. 공부도 잘하고 효자였어. 제가요? 그럼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동생들도 잘 챙기고. 동생이요? 아니, 미안. 넌 외아들이야. 내가 잘못 말했네. 강태환이 머리를 긁는다. 민우가 웃는다. 아빠도 실수하시네요. 사람인데 실수도 하지. 두 사람이 웃는다.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다. 다음 날부터 민우의 재활이 시작됐다.
다리를 절뚝이는 것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는다. 매일 아침 병원에 간다. 강태환이 휠체어를 밀어준다. 아빠,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빠가 해줄게. 민망해요. 뭐가 민망해? 아빠가 아들 챙겨주는 게 당연하지. 치료실에 도착한다. 물리치료사가 민우를 맞이한다. 오늘도 힘내세요. 네. 민우는 재활 운동을 시작한다. 다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다. 힘들다. 땀이 흐른다. 강태환은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본다. 가슴이 아프다. 회장님, 커피 드시겠어요? 옆에서 김 과장이 묻는다. 응. 고맙네. 커피를 받아 마신다. 쓰다. 도련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그렇게 보이나? 네. 처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다행이다. 강태환은 다시 민우를 본다. 민우가 이를 악물고 운동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아들 참 대견하다. 그가 중얼거린다. 한 달이 지났다. 민우의 다리가 많이 좋아졌다. 이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다. 절뚝이긴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아라는 숙희 무릎에 앉아 한글 공부를 한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가방이란다. 가방? 아란이 따라한다. 숙희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는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다. 회사 관련 책이다. 민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쉬엄쉬엄 해. 괜찮아요, 아빠. 하루빨리 기억을 되찾고 싶어요. 천천히 해도 돼. 아니요. 전 빨리 회사 일을 배우고 싶어요. 아빠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우의 눈빛이 진지하다. 강태환의 가슴이 뭉클하다. 고맙다. 아들.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이 이모가 나가서 문을 연다. 김탐정이 들어온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박상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달 15일입니다. 그래, 알았네. 그리고 박상무가 회장님께 전해달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김탐정이 봉투를 내민다. 강태환이 받는다. 고맙네. 김탐정이 돌아간다. 강태환은 봉투를 뜯는다. 편지를 꺼낸다. 회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민우 도련님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남은 생은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박현수 올림. 강태환은 편지를 접는다. 한숨을 쉰다. 아빠, 무슨 내용이에요? 사과 편지야. 용서하실 거예요? 민우가 묻는다. 강태환은 고개를 젓는다. 모르겠다. 쉽지 않구나. 저도 그래요. 미워하고 싶은데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하고. 착한 놈. 강태환이 민우 머리를 쓰다듬는다. 2달이 지났다. 민우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걷는다. 회사에도 출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진다. 어느 금요일 저녁 강태환과 민우는 회사 옥상에 올라간다. 서울 야경이 펼쳐진다. 여기 경치 좋지? 네.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댄다. 민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왜요? 예전에 너한테 너무 일만 시켰어. 내 꿈은 생각하지 않고. 민우가 아버지를 본다. 제 꿈이요? 그래. 넌 원래 사회복지 일을 하고 싶어 했잖아. 근데 아빠가 회사 일 시켰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희미하게 기억난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아빠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아빠. 전 회사 일이 좋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저 생각해 봤어요. 회사로 돈을 벌어서 사회복지재단을 만들면 되잖아요.
강태환의 눈이 커진다. 재단? 네. 저 같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기억을 잃은 사람들, 사고당한 사람들. 좋은 생각이다. 아빠도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아빠가 전폭 지원할게. 두 사람이 악수한다. 그리고 웃는다. 석 달이 지났다. 박상무의 재판이 끝났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강태환은 방청석에 앉아 판결을 들었다. 박상무가 끌려가면서 강태환을 본다. 입모양으로 말한다. 죄송합니다. 강태환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본다. 법정을 나온다. 민우가 기다리고 있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10년. 그렇군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는다. 홀가분하세요? 응. 조금. 이제 다 끝났네요. 그래. 이제 우리 앞만 보고 가자. 네, 아빠. 6개월이 지났다. 가을이다. 단풍이 물든다. 강태환은 민우, 아란과 함께 공원을 산책한다. 아란은 많이 컸다. 한국말도 유창하다. 유치원도 다닌다. 할아버지, 저기 다람쥐. 아란이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나무 위에 다람쥐가 있다. 그래, 귀엽지? 네. 아란이 뛰어간다. 민우가 따라간다. 아란아, 천천히. 넘어진다. 강태환은 뒤에서 두 사람을 본다. 가슴이 따뜻하다. 수키가 옆으로 온다. 여보, 뭐해? 그냥 저것들 보고 있었어. 우리 손녀 정말 예쁘지? 그럼 우리 민우 닮아서. 무슨 소리야? 나 닮았지. 두 사람이 웃는다. 여보, 왜? 고마워. 뭐가? 우리 아들 돌아와줘서. 수키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고마운 건 나야.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강태환이 아내 손을 잡는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민우와 아란에게 걸어간다. 민우가 돌아본다. 부모님을 보고 웃는다. 아빠, 엄마, 빨리 오세요. 그래, 간다. 네 사람은 단풍길을 함께 걷는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비친다. 1년이 흘렀다. 서울의 한 재활병원 강당.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강태환과 민우가 설립한 새희망 재단 출범식이 열리는 날. 강당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다. 무대 위에 강태환과 민우가 나란히 선다. 안녕하십니까? 태성물산 회장 강태환입니다. 강태환이 마이크를 잡는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년 전 저는 7년 만에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강태환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아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요. 청중들이 박수를 친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은 분들,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 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강태환이 민우를 본다. 민우가 앞으로 나선다. 안녕하십니까? 새희망 재단 이사장 강민우입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단하다. 이제 전혀 떨리지 않는다. 저는 7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족도, 이름도, 과거도 모두 잃었었죠. 청중들이 숙연해진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덕분에 저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기적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진다. 민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행사가 끝나고 강태환과 민우는 로비로 나온다. 수키와 아란, 시타가 기다리고 있다. 아빠 멋있었어요. 아란이 달려와 민우를 안는다. 그래, 고맙다. 민우가 딸을 안아 올린다.
아라는 이제 7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할아버지도 멋있었어요. 허허, 우리 손녀가 최고야. 강태환이 아란 머리를 쓰다듬는다. 수키가 남편과 아들을 본다. 둘 다 수고했어. 저녁엔 집에서 먹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타 씨도 같이 해요. 우리 셋이서. 네, 감사합니다. 시타가 웃는다. 시타는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요리도 배웠다. 가족의 일원이 됐다. 저녁 강태환의 집.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하다. 갈비찜, 불고기, 전, 잡채, 나물들. 와, 진짜 많다. 아란이 눈을 반짝인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많이 먹어. 수키가 아란 그릇에 고기를 담아준다. 할머니, 저도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 알아. 그래도 할머니가 해주고 싶어서. 가족들이 웃는다. 식사를 시작한다. 강태환이 잔을 든다. 자, 다들 잔 들어봐. 오늘 건배 한번 하자. 모두 잔을 든다. 아라는 주스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자. 건배. 잔이 부딪힌다. 식사 중에 민우가 말한다. 아빠, 다음 주에 첫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그래. 준비는 다 됐어? 네. 10분이 신청하셨어요. 모두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분들이에요. 잘 됐다. 우리가 잘 도와드리자. 네, 아빠. 수키가 끼어든다. 민우야,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요, 엄마. 전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알았어요. 민우가 웃는다. 아란이 말한다. 아빠, 저도 크면 아빠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할 거예요.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인데? 네. 할아버지랑 아빠처럼 착한 사람 될 거예요. 강태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우리 손녀 참 착하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아니야. 기쁘고 고마워서 그래. 강태환이 아란을 안는다. 식사 후 강태환과 민우는 서재로 간다. 강태환이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낸다. 이거 봐. 내 어렸을 때 사진들이야. 앨범을 편다. 갓난아기 민우, 돌잔치 사진, 유치원 사진. 제가 이렇게 작았어요? 그럼 손바닥만 했지. 두 사람이 웃는다. 사진을 넘긴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나온다. 아, 이거 기억나요. 엄마가 우셨죠? 맞아. 내가 학교 가는 게 서운해서. 엄마 참 감성적이시네요. 원래 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더 넘긴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진들. 여기는 대학 졸업식이구나. 내가 수석이었지. 제가 수석이었어요? 그럼.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강태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난다. 마지막 사진. 민우가 회사에 입사한 날 사진이다. 여기서부터는 회사 일하느라 사진이 별로 없구나. 그때 저 힘들었나요? 응. 많이 힘들어했어. 사실 넌 회사 일이 싫었거든. 민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희미하게 기억나요. 전 다른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강요했어.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전 회사 일도 좋아요. 그리고 재단 일도 하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강태환이 민우 어깨를 두드린다. 아빠. 왜? 저 정말 행복해요. 기억을 잃었던 게 오히려 감사할 정도예요. 무슨 소리야? 예전엔 제가 억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빠 기대에 부응하려고. 근데 이제는 제가 원해서 해요. 제 선택이에요. 민우의 눈빛이 맑다. 그리고 아란이를 만났잖아요. 제 딸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강태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정말 다 컸구나. 내 아들. 이제 제가 아빠 돌봐드릴게요. 허허, 아직 그럴 나이는 안 됐어. 두 사람이 웃는다. 그날 밤 강태환은 옥상에 올라간다. 서울 야경이 펼쳐진다. 별이 빛난다.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본다. 어린 민우가 자전거를 타는 사진. 강태환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민우야, 아빠가 약속 지켰다. 너 찾아냈다. 그가 중얼거린다. 발소리가 들린다. 수키가 올라온다. 여기 있었네. 찾았잖아. 응. 바람 좀 쐬려고. 수키가 옆에 선다. 무슨 생각해? 그냥 지난 일들 생각하고 있었어. 많이 힘들었지? 응. 근데 이제는 괜찮아. 강태환이 아내 손을 잡는다. 여보, 고마워.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이 민우 찾아줘서.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야경을 본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다. 다음 날 아침. 강태환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간다. 집 근처 공원이다.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공원 벤치에 앉는다.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다. 평화롭다. 핸드폰이 울린다. 민우에게서 온 문자다. 아빠, 아침 드셨어요? 오늘 재단 첫 모임이에요. 같이 가요. 강태환이 답장한다. 알았다. 조금 있다 집에 갈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일어서서 집으로 향한다. 집에 도착하니 모두 아침을 먹고 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산책 좀 했다. 저도 데려가 주시지. 다음엔 같이 가자. 강태환이 아란 옆에 앉는다. 수키가 국을 떠준다. 드세요. 식기 전에. 고맙소. 강태환이 국을 먹는다. 따뜻하다. 민우야, 오늘 몇 시에 출발할 거야? 9시요. 30분 후에요. 알았어. 빨리 먹자. 식사를 마치고 강태환과 민우는 출발 준비를 한다. 여보, 저녁에 올 거지? 응. 5시쯤 올 것 같아.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엄마, 저녁에 봐요. 민우가 엄마 볼에 뽀뽀한다. 수키가 웃는다. 어머,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애교쟁이 됐어? 원래 이랬어요. 거짓말. 예전엔 무뚝뚝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민우가 웃는다. 재단 건물.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다. 1층에는 상담실, 2층에는 재활실, 3층에는 숙소가 있다. 강태환과 민우가 1층 강당에 들어간다. 벌써 사람들이 와 있다.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0명이다. 안녕하십니까? 민우가 인사한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인사한다.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민우가 앞으로 나간다. 오늘부터 우리 재단의 첫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한 남자가 손을 든다. 그럼 이사장님도 기억을 잃으셨던 거예요? 네. 교통사고로요. 지금은 다 기억나세요? 네. 천천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족의 도움이 컸습니다. 민우가 강태환을 본다. 강태환이 웃는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진다.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상담, 재활운동, 심리치료. 하루 종일 진행된다. 저녁 5시 프로그램이 끝난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다. 강태환과 민우도 차에 탄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아빠. 사람들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다행이다.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구나. 네. 정말 뿌듯해요. 차는 집으로 향한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늘은 시타가 요리한 동남아 음식이다. 와, 맛있겠다. 아란이 신난다. 많이 먹어. 시타가 웃는다. 시타 씨,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요리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잘하시네요. 수키가 칭찬한다. 식사 중에 아란이 말한다. 할아버지, 우리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요. 놀이공원? 좋지. 정말이에요? 와. 아란이 손뼉을 친다. 민우야, 너도 갈 거지? 당연하죠. 딸이랑 데이트해야죠. 헤헤, 아빠 최고. 아란이 민우를 안는다. 엄마도 가요. 시타 씨도요. 그럼요. 다 같이 가요. 수키가 웃는다.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본다. 뉴스가 나온다. 새희망 재단이 오늘 첫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재단 건물이 나온다. 강민우 이사장은 본인도 교통사고로 7년간 기억을 잃었다가 회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우의 인터뷰 영상이 나온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란이 TV를 가리킨다. 아빠다. 아빠 나왔어. 그러네. 우리 아빠 멋있지? 민우가 딸을 안는다. 응, 제일 멋있어. 강태환은 TV를 보며 미소 짓는다.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주말 놀이공원. 온 가족이 놀이공원에 왔다. 아라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할아버지, 저거 타요. 어디? 회전목마요. 좋아, 가자. 강태환이 아란 손을 잡고 회전목마로 간다. 민우와 수키, 시타가 뒤따른다. 회전목마를 탄다. 아란은 말 위에 앉고 강태환은 옆에 선다. 할아버지, 놓치지 마세요. 걱정 마. 할아버지가 잡고 있어. 회전목마가 돌기 시작한다. 음악이 흐른다. 아란이 웃는다. 민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아빠, 아란아. 웃어요. 치즈. 셔터가 내려간다. 회전목마가 끝나고 다음은 범퍼카를 탄다. 민우와 아란이 한 팀, 강태환과 수키가 한 팀. 아빠, 할아버지 차 받아요. 알았어. 민우가 핸들을 돌린다. 부딪힌다. 쾅. 으악. 수키가 소리친다. 강태환이 웃는다. 이놈들, 우리도 받아. 강태환이 핸들을 돌린다. 또 부딪힌다. 모두 웃는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할아버지, 저 배 안 고파요. 더 놀고 싶어요. 안 돼. 밥 먹어야 해. 안 그러면 힘없어. 알았어요. 아란이 마지못해 밥을 먹는다. 식사 후 다시 놀이기구를 탄다. 바이킹, 롤러코스터, 자유낙하.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온다. 모두 지쳤다. 아, 힘들어. 민우가 소파에 드러눕는다. 아빠, 벌써 피곤해요? 저는 안 피곤한데. 아란이 깡충깡충 뛴다. 넌 아직 어려서 그래. 아빠는 늙었어. 안 늙었어요. 아빠 젊어요. 고맙다, 딸. 민우가 웃는다. 강태환은 발코니로 나간다. 석양이 진다. 아름답다. 수키가 뒤따라 나온다. 피곤하지? 응. 근데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나란히 석양을 본다. 여보. 왜? 우리 참 복받았어. 그러게. 아들도 찾고 손녀도 생기고 이제 아무 걱정 없어. 그래. 이제 행복하게 살면 돼.
강태환이 아내를 안는다. 수키가 남편 가슴에 기댄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1년 후, 새희망 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10명 이상이 프로그램을 마쳤다.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었다. 민우는 회사와 재단을 병행하며 바쁘게 살고 있다. 하지만 행복하다. 아라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다. 강태환은 회장직을 민우에게 물려주고 명예회장이 됐다. 이제 손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태환은 민우와 함께 한강을 걷는다. 아빠, 요즘 어때요? 할 일 없어서 심심하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아란이 돌봐주느라 바빠. 그러시겠네요. 두 사람이 웃는다. 민우야. 네. 아빠가 너 정말 자랑스럽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민우가 아버지를 본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아니에요. 아빠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7년 전 그때 아빠가 절 찾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강태환도 따라온다. 아들아, 너무 고생했다. 아니에요. 이제 행복해요. 두 사람은 끌어안는다. 한강 바람이 분다. 따뜻하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오늘은 민우의 생일이다. 식탁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우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노래한다. 민우가 촛불을 분다. 소원 빌었어요? 응, 빌었어. 뭐 빌었어요? 아란이 묻는다.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고. 에이, 알려주세요. 안 돼. 민우가 웃는다. 케이크를 자른다. 모두에게 나눠준다. 맛있다. 아란이 케이크를 먹으며 웃는다. 민우야, 생일 선물이야. 수키가 상자를 내민다. 민우가 연다. 안에 시계가 들어있다. 와, 고급 시계네요. 내 아빠가 차던 시계야. 이제 내가 차렴. 민우가 시계를 꺼낸다. 묵직하다. 감사합니다, 엄마. 잘 써라. 민우가 시계를 찬다. 딱 맞는다. 아빠, 저도 선물 있어요. 아란이 종이를 내민다. 그림이다. 가족 그림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아란, 시타 이모.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다. 와, 우리 딸 그림 정말 잘 그렸다. 헤헤, 좋아요? 응, 너무 좋아. 민우가 아란을 안는다. 사랑해, 아란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강태환은 그 모습을 보며 웃는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밤, 민우는 혼자 방에 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쓴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가족들이 축하해줬다. 정말 행복했다. 7년 전 그날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다. 아빠의 사랑, 엄마의 눈물, 딸의 미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내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7년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민우는 펜을 내려놓는다. 창밖을 본다. 달이 밝다. 소피야, 고마워. 아란이 낳아줘서 내 덕분에 나는 아빠가 될 수 있었어. 그가 중얼거린다. 하늘에서 편히 쉬어. 아란이는 내가 잘 키울게. 민우는 눈을 감는다. 소피아의 얼굴이 떠오른다. 희미하지만 따뜻하다. 다음 날 아침, 강태환은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걷는다. 꽃들이 피어 있다.
장미, 백합, 국화. 수키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민다. 여보, 아침 먹자. 지금 간다. 강태환이 집으로 들어간다.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다. 밥 먹을 준비가 돼 있다. 자, 다들 먹자. 강태환이 자리에 앉는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외친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 할 일, 내일 계획. 할아버지, 저 오늘 미술대회 나가요. 정말? 상 타오너라. 네, 열심히 할게요. 아란이 웃는다. 식사 후 민우는 회사로, 아란은 학교로, 강태환은 재단으로 간다. 수키와 시타는 집에 남아 집안일을 한다. 각자의 하루가 시작된다. 바쁘지만 행복하다. 저녁, 다시 온 가족이 모인다. 아란아, 대회는 어땠어? 2등 했어요. 진짜? 우리 손녀 대단한데? 강태환이 엄지를 든다. 상장이요. 아란이 상장을 보여준다. 제12회 어린이 미술대회 우수상. 대단하다. 할아버지가 저녁 사줄게. 와, 뭐 먹을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피자. 좋아. 피자 시키자. 가족들이 웃는다. 피자를 시켜 먹는다.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민우야, 회사는 어때? 좋아요, 아빠. 다음 분기 실적이 기대돼요. 그래, 다행이다. 재단도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달에 20명이 새로 등록했어요. 정말 잘 됐다. 강태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밤 10시 하나둘 방으로 들어간다. 아라는 먼저 잔다. 민우도 방으로 간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는다. 핸드폰을 본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 있다. 가족 사진, 아란 사진. 민우는 웃는다. 정말 행복하다. 눈을 감는다. 꿈을 꾼다. 좋은 꿈이다. 에필로그. 3년 후 새희망재단은 전국에 지점을 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매년 수백 명이 프로그램을 받는다. 민우는 태성물산 회장이 됐다. 회사는 더 성장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재단 일도 챙긴다. 아라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꿈은 의사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한다. 강태환과 수키는 건강하게 잘 지낸다. 손녀 손주를 보고 싶다며 민우를 재촉한다. 아들, 이제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직 바빠요. 바쁘기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게. 알았어요, 알았어. 민우가 웃는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한강에 나들이를 왔다. 돗자리를 펴고 앉는다. 김밥과 과일을 먹는다. 할아버지, 저기 자전거 빌려줘요. 그래, 가자. 강태환과 아란이 자전거를 빌린다. 아란이 탄다. 강태환이 뒤에서 밀어준다. 할아버지, 놓쳐도 돼요. 정말? 네. 전 이제 혼자 탈 수 있어요. 강태환이 손을 놓는다. 아란이 혼자 달린다. 넘어지지 않는다. 잘한다. 강태환이 박수를 친다. 민우도 자전거를 빌려 탄다. 아란 옆에서 같이 달린다. 아빠, 경주예요. 좋아. 두 사람이 앞으로 달린다. 강태환이 뒤에서 본다. 수키가 옆으로 온다. 우리 아들 정말 행복해 보이죠? 그러게. 다행이야. 당신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한 거지.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민우와 아란이 돌아온다. 아빠, 제가 이겼어요. 그래, 내가 이겼어. 대단하다. 민우가 딸을 안아 올린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이겼어요. 우리 손녀 최고야. 모두가 웃는다. 햇살이 따뜻하다. 바람이 분다. 강물이 반짝인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한강 위에 펼쳐진다. 끝.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